사실 올해 연초 이후에 우리 수출 기업들에 대한 회복세가 확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상반기 실적이 사상 최대에 근접했을 것이다라는 것들은 쉽게 추론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장사 반기 보고서 제출이 종료가 되면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 상장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결과부터 의미를 찾아볼까요? 네, 일단 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이제 경신을 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했을 때 20% 이상 지금 당기순이익도 올라갔고 매출액도 굉장히 호전이 됐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상반기 실적 집계에서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로 시장에서 보는 게 어디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빼고 나머지 상장사들 실적이 그럼 좋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상장사들의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뭐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이 상장사들의 한 70% 정도가 뭐 대부분 수출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뭐 이미 이제 상반기에 우리 수출 실적이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숫자는 어느 정도 당연히 좋게 나올 것으로 봤지만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추세가 지속이 되면 대략 작년에 온기로 당기순이익이 한 100조 정도 됐었으니까 올해 한 120조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숫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반기 전체로 보면은 상당히 뭐 놀라울 만한 실적이었는데 2분기를 조금 발라서 놓고 보면 오히려 2분기에 조금 둔화된 것이 조금 찜찜함으로 남는 측면 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요인에서는 투자자들이 걱정을 덜어도 될 만한 어떤 사안인지 그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뭐 사실 그 약간 계절적인 요인은 있긴 있습니다. 원래 2분기가 약간 뭐 좀 둔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를 가진 게 뭐냐면 애플의 이제 신형 아이폰 출시와 관련해서 관련한 이제 뭐 밸류 체인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그게 조금 더 기대 요인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1분기 또 워낙 좋았고요. 근데 사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반영을 하더라도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뭐 그런 어떤 우려는 상당히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 증가율만 놓고 보더라도 LG 디스플레이가 뭐 1분기 그렇게 안 좋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탑을 찍을 정도로 이제 좋아졌거든요. 뭐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실적과 관련해서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세분화해서 업종 간 어떤 실적, 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늘어나는 모습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매출이라든가 이제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0.6% 정도, 그다음에 1%대로 2.3% 당기순이익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비교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경기 소비재 쪽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드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동차, 뭐 화장품, 유통기업,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IT, 은행, 그다음에 증권, 화학은 실적 호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가다 보면 IT 안에서는 역시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개의 이제 종목들을 좀 26개의 업종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전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13개, 하락한 업종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뭐 전분기에 비해서 이제 뭐 10% 이상 상회한 업종 쪽에서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센서스와 비교를 조금 해보게 되면 올해 그 컨센서스하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보게 되면 580개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20개 내외 정도로,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한 20개 내외 정도로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게 컨센서스보다는 이제 좀 떨어지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많았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문제는 이런 그 어떤 기업들의 실적 결과 등을 놓고 보면 또 뭐 IT와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오니까 주가 수익률도 좋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종목을 계속 따라가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 라이언 투자자들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실적 부진에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공통점이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를 들 수가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오늘 다뤘던 종목 중에 그 인터플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 나쁜 건 오케이 알겠는데 향후 좋아질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주가가 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전제로 놓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 실적 시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사실은 뭐 실적 시즌하고 실제 그 전에 주가하고 그렇게 편차가 크게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 시장이 커진 뭐 여러 가지 배경도 있긴 하지만 그게 또 반드시 그렇지 또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은데도 뭐 하이닉스 역시 주가가 모멘텀 그렇게 세지 않고요. 또 뭐 그 밖에도 다른 매출 뭐 아까 대한해운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알파를 노리는 전략이 전혀 뭐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작년에 그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하나가 나왔거든요. 턴 어라운드하는 기업, 그러니까 뭐 실적이 나온 기업들 중에서 리포트가 나온 기업 중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되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뭐 5천억 이상을 확인을 해봤을 때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안 움직였다 그런 측면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대형 종목 같은 경우 미리 대부분의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탐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좋다 안 좋다가 평가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 주가가 이미 상승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일반적으로 안 움직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천억에서 5천억 같은 경우는 또 나뉘어지게 돼요. 실적이 나왔던 기업, 안 나왔던 기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소형까지는 이렇게 커버가 되진 않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한 16% 정도 더 크게 수익이 났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천억 미만의 주가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 그동안 안 올랐던 주가들이 이제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턴 어라운드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왔을 때 투자라는 측면을 확인을 해봤을 때요. 그동안 실적이 안 나왔던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오히려 상승하는 측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가 안 나왔던 종목들이 좋아졌던 종목, 그다음에 3분기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호전이 된다라는 기업, 그다음에 그동안 뭐 주가가 안 좋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을 받는 상승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를 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오늘 이 한국항공우주의 경우 감사의견 적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반등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이 반기 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이 점도 또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 관련된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반기 보고서 미제출이라는 그 이벤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4개의 회사가 미제출된 상황인데 물론 무조건 뭐 미제출이 되면 뭐 당연히 이제 관리 종목 편입이 되는데 이미 이제 그 중에서 2개의 기업은 이미 그 전에도 미제출돼 있어 갖고 상패의 절차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두 회사가 이제 뭐 썬코하고 골드퍼시픽이라는 뭐 회사인데 24일까지 이제 또 기한을 줬어요. 그리고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해소를 해야만 상장 폐지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그 회계 검토, 그러니까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5개 회사가 또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다 이제 관리 종목 편입이 되겠지만 뭐 한 3개의 기업 중은 이미 뭐 그 전에도 또 비적정을 받아갖고 뭐 이미 이제 시장에서 관리 종목으로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유의를 해야 될 뭐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가끔씩 터져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자에서 뭐 크게 개선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한국항공우주가 좀 이런 적정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슈가 좀
얼마짜리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근데 여전히 이게, 좀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번에 그 한국회계법인에서 오케이 받은 거는 이제 일단 1분기 회계 처리에서 자기네들이 놓쳤던 것을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한 거를 그게 회계 처리 준칙상 맞다라는 거지. 그 내용이 적정하냐 아니냐까지 깊숙이 따진 게 아닙니다. 게다가 기존에 이제 3일 회계법인에서 자기네들 계속 감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사한 것을 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임시적인 방편인 거고 실제로 이제 지금 진행되는 내용은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게 회계가 잘못 처리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시장에서 뭐 1,000억이다 어쩌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상외로 커지게 되면 이거는 양자가 다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 해당 관련 이슈가 해소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오늘 급반등을 좀 이용을 해서 이제 좀 뭐 탈출하는 면제부를 받았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건 보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죠. 이르다라고 봐야 좀, 되겠죠. 그러니까 탈출하는 그 기회로 삼는 뭐, 게 좀 적정하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 마지막으로 이번 반기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결국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또 그에 부합하는 또 유망 종목을 찾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3분기 실적 기대 업종과 종목 대응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경기 소비재라든가 IT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은행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IT의 경우는 실적이 좀 좋게는 나오겠지만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공이라든가 혹은 경기 소비재 쪽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주 자체죠.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 자체적으로 뭐 여름 성수기가 도래를 하다 보니까 2분기보다는 분명히 3분기의 실적이 더 좋은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추석까지 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연휴가 굉장히 좀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1분기, 2분기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을 좀 보여주셨더라고요. 근데 3분기, 4분기도 역시 실적이 호전될 것이다라는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승원 차장께도 예, 뭐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실적 좋은 섹터나 기업의 경우는 미리 컨센서스가 올라오면서 주가에 반영돼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게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뭐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매년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갖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실적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또 그것이 만약에 또 제대로 그러니까 과거 역사적인 평균치대로 밸류에이션이 된다고 하면 사실 주가도 사실 이거보다는 20% 이상 더 오르는 게 맞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소비재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 주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뭐 저평가된 필라코리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좋겠지만 여전히 중국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고 금융주 중에 지금 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별 은행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실적을 이끈 거는 은행이 아니라 금융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보다는 금융지주 쪽으로 이렇게 코드를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금융지주 밑단에 보면 증권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상쇄되면서 효과를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이 반기 보고서 관련된 내용에서의 이슈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의 한승호 차장, 가온밸리 인베스트의 유호성 대표, 정윤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